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에 관련한 증거 조작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안철수 전 대표 사과, 이것이 정계 은퇴와는 선긋기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런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가 지금 국민의당을 향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사과가 여론을 바꿀 수 있을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봐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소식부터 얘기해 보죠. 네, 예정됐던 수순인데요. 그러나 그 예상보다는 좀 빠른 것 같죠. 그리고 정확한 이제 표현으로는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을 이제 요구를 해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 무역대표부 현지 시각으로 12일 발표한 그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그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미국 무역의 그 장벽을 제거하고 그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그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그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그 한미 양국 그 특별 공동회의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미 FTA는 당사국 중 한쪽에서 재협상 혹은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여기에 일단 응하도록 돼 있다고 하죠. 야,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빠르게 벌써. 네, 예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죠. 예. 그리고 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또 핵실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깜짝 놀라면서 생각을 했는데, 동해상이죠. 규모 5.8지. 저는 이제 그 핵실험은 아니구나 싶어서 좀 다행이라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동해에서 계속 이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곧 이제 지진 해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후쿠시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북한 그 함경북도 그 청진을부터 그 남동쪽으로 192km 떨어진 이 동해상에서 발생을 했고요. 규모 5.8이었고요. 오늘 오전 4시 18분께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39km, 그러니까 해저에서 그 발생한 지진으로 이 핵실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미 국방부 또한 그 핵실험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그 지진 규모를 그 6.3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이제 발령되지 않았는데요. 예. 지난 9월 북한의 그 5차 핵실험 때는 그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규모 5가량의 그 인공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고, 다만 진원의 깊이는 당연히 0km 그렇겠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동해상에서 이제 이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자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말 신경을 좀 촉각을 좀 곤두서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제가 오늘 아침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증거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네, 너무 좀 뒤늦은 사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그 대선 후보로서 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과 당원, 동료 정치인과 당사자에게 그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가 그 늦어진 데 대해서는 그 자신으로서도 그 충격적이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이 사건에 대한 그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모두 그 자신에게 있다면서 이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이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반성과 그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정계 은퇴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 기자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빼놓을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그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거는 잠깐 그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제 그 정치 활동을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 마지막 시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을 넘기면은 사실상 그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그 추경안 처리 어려워진다고 봐야 됩니다. 18일이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그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심의에 최소한 한 5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도 그 야권과 그 접촉을 해보고 오후에 그 최종적으로 그 상황을 그 정리한다는 이런 일정을 갖고 있다고 하죠. 국민의당은 오늘 계속 그 의원총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죠. 정세균 국회의장 어제 그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전국 경색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으로 국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문 대통령은 국내에 들어오니까 국회나 정치 상황이 그냥 딱 그대로 멈춰 있어서 하면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추경안, 여당은 7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가 어제 노무현 전 대표의 묘역을 찾았네요. 네, 그 하태경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네요. 그렇죠. 예. 네. 하태경 그 최고위원 등 그 당직자들과 함께 그 봉화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이제 참배를 했는데요. 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바른 보수로 보수를 재건해 보수와 진보 두 날개로 나는 균형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이제 적었다고 그럽니다. 네, 이혜원 대표 그 노 전 대통령의 그 사저로 그 권양숙 여사를 그 예방을 해서 35분 동안 그 이제 비공개 대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어제 그 이정미 그 정의당 신임 대표도 역시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 이거 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편에 전격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아주 또 그냥 중요한 말을 한 모양이에요. 네, 어제 이 뉴스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법원에 그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고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특검 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알렸다고 하죠. 자신의 변호인에게는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 특검의 그 출석 강요와 그 해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그러나 그 정유라 씨는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고 나오기 싫었지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판사가 받아들였다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정유라 씨는 이른바 그 삼성층이 제공해서 자신이 탔던 말들을 지난해 10월 이에 관한 이제 그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자 다른 말로 교체한 이른바 말 세탁과 관련해서 삼성 측이 주도한 것이며 어머니와 승마 코치 말 중개인으로부터 이 삼성이 관여했고 대금도 그 삼성이 지불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들었고 예. 그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삼성은 굉장히 좀 불리한 재판을 했고요. 그렇군요. 어머니한테도 상당히 불리한 재판을 증언을 이제 한 셈이죠.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가
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등 13개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제 사건을 이 재조사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국정원이 그 선정한 재조사 과제 13건 있죠? 네. 그거 모두 이제 뭐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죠? 네. 지금 뭐 근데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국정원이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것을 네. 그 검찰 조사를 다시 조사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럴 저는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검찰 자료를 다시 검찰로부터 요구하고 자료도 받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국정원의 권한이 없는 이런 것을 이걸 하겠다.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무슨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고쳐가야 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말이 적폐라는 사실 이 적폐라는 용어도 북한에서 많이 썼던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적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남한에서 썼던 말이 아닌데 하여튼 이 적폐라는 말이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적폐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다시 어떤 정치 보복적 성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국정원장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기시하고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은 계셨지만 저는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 보복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우려의 시각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근데 어떻게 정치 보복적으로 간다고 보세요? 어떻게 되면? 그 내용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책임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또 누가 또 지시를 했느냐 또 이런 문제로 갈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검찰 조사가 다 끝난 것을 다시 또 조사를 국정원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더나 TF까지 구성을 해서 하려는지 이런 점이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3건이 모두 검찰 조사가 끝난 건가요? 끝난 것도 있지만 안 끝난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마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과제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TF 활동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중단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좀 조정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제가 조정돼야 물론 된다. 우리가 자꾸 이제 역사는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앞을 보고 가는 거지만 네. 또 뒤에 또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거기에 또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가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사실 국정원 조작 사건 뭐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갖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난리를 친 사건입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또 뒤집어서 다 그거를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한 소용돌이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뭐가 두렵기에 비정상의 정상 활동을 조작이라고 매도하냐,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 때문이냐, 국정원의 잘못된 국내 정치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은 이 자성이자 참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바다 이야기부터 그럼 다시 하죠. 뭐 바다 이야기부터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만약 노무현 정권 때 집권했던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 까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가 두려워서 안 합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 바다 이야기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났던 일을 중점적으로 10년 정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우파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해보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못하면 역사의 악순환이 저는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하면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국정원 TF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런 것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 과정을 저희는 그거 자체가 국정원 TF 적폐 TF 자체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사의 한계를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또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서로 발목 잡기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뭐 모든 집은 내가 짊어지겠다. 근데 이제 그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구속이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이 주장하던 특검이 명분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유한국당도 특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저께 안철수 전 후보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예. 저는 일단 그분의 특성이 원래 애매모호한 성격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지만 애매모호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철수 기자회견을 굉장히들 소위 여론이 쇄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표현으로 어떻게 안철수 기자회견을 바라봤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은 이거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보 조작 사건은 저희들은 이것은 특혜 채용 의혹의 곁가지로 보는 거죠. 근데 이 곁가지를 갖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본체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선거 기간 중에 5월 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때쯤 저희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 발의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특검법을 좀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회는 근데 여전히 지금 공전 상태죠. 그죠? 야 3당이 모두 지금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던 모든 이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연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야당과의 어떤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벌써 청문회 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며칠 시간을 갖고 보자 이런 것 자체가 저희들은 한마디로 시간 끌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와 국민을 시험대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테스트해 보려는 이런 정치 꼼수 또는 술수 정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 꼼수로는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이 청문회 전국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국회 인사청문회로 보냈고 실제로 해보니까 불실 무능 인사였고 또 보은 인사고 코드 인사고 나홀로 인사로 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야 3당이 적어도 이런 분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격이 되고 또 충분히 고위공직자로서 맡을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바로바로 다 보고서 채택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요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논문 표절의 상징인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든지 국방부 장관이 방산 비리를 막아야 될 사람이 방산 브로커였다든지
또는 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을 막아야 될 사람이 임금 체불 노동부 장관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 5대 공직 배제 원칙은 개눈 감추듯이 이렇게 사라지고 오히려 배제 원칙이 아니고 이제는 임명 원칙이 돼버렸습니다. 5대 원칙에 3개, 4개씩 해당되는 사람을 검증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에 보내서 여야 간에 이렇게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풀어줘야 이 전국이 풀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임명을 강행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절대 부적격자라고 하는 분을 임명을 하면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회해 주든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청문회 하기 전부터도 얘기했고 청문회 해서도 또 똑같은 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이런 분을 강행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도 강행을 지금 여태까지 3분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부 장관 후보라든지 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 임명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다 요구를 합니까? 그냥 임명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무용화시켰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국회 보이콧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철회. 이번에 김상건 교육부 장관은 임명을 해버렸고요. 또 이제 2분이 남았는데 이 2분에 대해서 인사 요청을 철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2분 다요. 현재로서는 야 3당이 똑같이 2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치 공학적으로 누구 한 사람 해주면 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이런 타협이 아니라 정도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37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서쪽보다는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당 수서로도 도심 쪽으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옆으로 가는 언주로 내곡나들 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가는데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활릉로는 복정역에서 세곡 사거리 쪽으로 세곡 사거리를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다는 현장 제보니까요. 1차로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반포로도 사평지하차도에서 강남 성모병원 쪽으로 가는 길 1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니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월릉교부터 성동교 까지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났고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은 창동교부터 노원교까지 조금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어제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러면서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박 대표께서는 사과 발표가 시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혹평을 하더라고요.
글쎄 개인이 평가하는 것은 또 당에서 평가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대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검찰 수사 중에 의견을 발표하면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 또 물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확정됐으니까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정계 은퇴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 얘기가 있던데요. 글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글쎄 정계 은퇴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과연 정계 은퇴를 하려는지 하지 않으려는지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정계 은퇴를 선언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 정치 활동 여부는 안철수 대표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예. 국민이 하기 때문에 예. 인위적으로 정계를 은퇴한다, 은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태여 짚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왜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되니까 당의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당이라고 하는 게 공권력을 가진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그리고 순차 공모를 이준서 최고위원은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일단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존중을 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논쟁은 좀 계속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박주선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당내에서 윗선 개입이 밝혀지면 당 해체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일까지는 없을 것이고 예. 윗선의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개입은 크고 작은 개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 윗선으로 검찰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일 우리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습니까? 글쎄,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저희 당에서는 예. 또 저는 수차 검찰 수사에 협력을 하겠다. 예.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라고 해왔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검찰 수사가 꼭 공정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특히 예. 집권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예. 미필적 고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예. 바로 그렇게 수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잘못된 수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가이드라인 비슷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추미애 대표의 이런 입장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미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는 전화를 하시고, 예. 또 추미애 대표에게는 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 당 취임 후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 화풀이를 우리 국민의당에 해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국민의당을 공격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문자 격려를 받으니까 여기에서 좀 흥분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총리 만찬에서나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제어를 했지만은 계속 하는 걸 보면은 별다른 목표가 설정돼 있겠죠. 그게 뭘까요? 글쎄요, 좀 대통령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기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대표께서는 호남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호남 민심은 어떻다고 파악하십니까? 호남 민심은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지지를 보내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호남이 지금까지 일당 체제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대통령 선거 후에 양당 체제, 즉 경쟁 체제가 되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이 존재함으로써 건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 배려를 더 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당을 지지해줘야 된다. 이런 정서도 있고요. 특히 이번 제보제작 파문에 대해서 비난도 있었지만은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원천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간섭하고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상당히 우리 지지층이 단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바뀌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예. 더 큰 관심을 갖도록 우리 당내에서 더 혁신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국회 보이콧 이 상황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좀 명분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명분은 약해진 게 아니라 예. 이러한 모든 책임은 추미애 대표에게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예. 의혹은 간것 없고 조작만 남아있다. 조작만 남아있고 국회도 간 것 없다. 예. 라고 하면서 추경 예산과 정부 조직법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국민의당이 도와서 모든 게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두 야당이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상임위가 못 열렸지만요. 이렇게 국회가 순항되고 있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국민의당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당제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120석밖에 가지지 않은 과반수 미달에 참 취약한 정권입니다. 예. 우리가 도와서 그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해방하는 추미애 대표의 그 해방권 발언으로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집권 여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께서 어제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거기에서 양보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 그것을 갖다가서 마치 국민의당이 국회를 발목 잡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목을 잡는 것은 추미애 대표의 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국정원이 과거의 정치에 개입
언급된 사건 13개를 선정해서 왜 다시 제대로 진상적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뭐 여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지게 사건도 있고 차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사건을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공약을 했고 이러한 국정원에 지금 지적한 그런 문제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예. 이것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되고 예. 어떻게 됐든 사실을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수사할 일 있으면 적극 수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좀 전에 제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 대표는 이것이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건데 이걸 또 하느냐 이런 얘기던데요. 부분적으로 끝난 것도 있다는 거죠. 끝나서 사법부의 판결은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미진했다고 하면 청산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면세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라는 보도, 특혜와 조작이 난무했다. 이런 파문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농단 게이트 시즌 2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게이트 2가 되건 안 되건 어떻게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조작해서 어떤 특정 업체는 떨치고 어떤 특정 업체는 포함시키고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봐야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 역시 철저히 수사해서 그 내용을 국민한테 밝히고 책임을 물는 것이 국가 대개혁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참 복잡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일 오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예. 지금 대북 문제나 알겠습니다. 이번 G20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판국에 국회마저도 풀어갈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풀어주셔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